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스튜디오에 3명이 모였습니다. 저한테 이제 노예계약에 묶인 공영계의 길이나 박진학 사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목소리만 뜨문뜨문 나왔던 건너서 저편에 말 되게 잘할 것 같은 어떤 분 계셨죠? 그분 언니계의 저희는 큐사감이라고 부르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박 사장님 먼저 인사 주실까요? 네, 저 계약서에 사인한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묶였다니까 뭐 나중에 법적 다툼을 한번 해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드디어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짠. 짠. 네, 저는 박지선이고요. 타고난 된장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음식 주문 사이트에서 사람의 성격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앙케이트를 했는데 된장찌개가 나왔더라고요. 그 의미가 그래서 혼자 놀기의 달인이고, 그러니까 밥하고 된장찌개 하나만 있으면 뭐 이거저거 재료 다 그냥 때려 넣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냥 그래요? 소박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찾는 그런 된장찌개와 같은 여자라서 좋기도 했지만 살짝 좀 우울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저는 덕선입니다. 박지선이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언니라고 불릴 일은 많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는 아주 억울한 둘째살이를 오랫동안 해온 우리 세 둘째들이 사람의- 모였어요. 세 둘째 사람 딸들이 공통점. 모였어요. 예. 셋 다 둘째들이네. 그래서 이 둘째 서바이벌 본능으로 그것도 한번 해야 돼. 네. 그러네.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좋네요. 오지랖의 인생이 8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재밌는 네. 것들을 찾아 네. 헤매고 네. 지금의 현재 모습은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서 술술 클래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진짜 술술 클래식 뭐 그렇죠.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참 잘 책을 냈고 만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고, 지금도 아직도 뭐가 이렇게 재밌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저 박지선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여기 말을 안 거두를 수가 없어요. 아까 된장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된장찌개 때문에 된장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호박, 일곱 S 백화점 거라는 거. 그렇죠?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고, 또 맞아요, 하나는 이분이 지금은 뭐 다 안 풀어놓으시지만 세상 한국에서 좋다는 거, 한국에서만 좋다나 프랑스 뭐 이런 데서 그렇죠. 세상 좋다는 데는 다 가봤고요. 다 누렸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근데 얼만큼 내놓을지 그거는 철저히 MC인 윤자경 언니의 능력이죠. 뭐 내놓게 될 거고요. 왜 된장녀가 아까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된장녀 그게 아니어서. 왜 예전에 쓰이던 된장녀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거를 내세우시나 저도. 했는데 어쩜 그렇게 제가 아마 예. 윤 언니의 어떤 실력과 우리 또 박 언니의 실력과 미모를 갖췄으면 그 익히 말하는 된장녀로 아마 전국을 누볐을 텐데 살짝 그게 안 돼서 애매한 삐딱선의 된장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저 박지선 언니 오늘 처음 나와 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큐레이션 여러 가지 컨텐츠 큐레이션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일도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분야의 일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큐레이션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는데, 제가 이제 명함 처음 받았을 때 회사 이름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네. 그 뭐 회사 이름은 사실은 그 일다, 뭐 좋은 기운이 일다, 그리고 뭐 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그리고 제가 출판 등록이기 때문에 이제 읽다와 어떤 기억만 빼면 일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뭐 등장한 게 한 20년 한국에서 굉장히 뭐 멋있는 여자 직업처럼도 보이고, 뭐 미술관 큐레이터, 뭐 공연 큐레이터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떤 이렇게 쫙 나열돼 있는 거를
필요에 의해서 에디팅하는 일이 큐레이터죠. 그러니까 저도 잡지사에서 오랫동안 에디터 역할을 해서 어떤 있는 사실들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골라서 된장찌개를 오늘 해물로 끓일지 고기를 넣을지 이런 큐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큐사감 언니라고 했는데 아, 그렇죠. 제가 항상 단발머리에 사감 같은 느낌의 옷 사감같이 네. 목까지 다 채운 셔츠. 오늘 한 개 풀으셨네요. 이제 덥고 날이 답답합니다. 더웠나 봐요. 나이가 네. 들면 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죠. 이 큐는 원래는 큐트하다의 큐트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 큐트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큐트한 큐사감이었고 저는 제 별명에 만족하며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지선 언니는 일다 우리 출판사 일다의 대표이시고 거기서 여러 컨텐츠 책 만드는 일도 하시지만 컨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어떤 분야를 또 앞서서 만들어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진짜 언니들이 그냥 언니들이 모인 게 아니라 진짜 언니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능력이면 능력, 안목이면 안목,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살아온 세월이면 세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앞으로 될 여지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아까 네. 우리 박 언니도 얘기하셨지만 평균 우리가 일한 시간을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다 합하면 도대체 네. 와. 저는 어떤 순간에는 뭐 이렇게 일을 오래 했나 싶은 순간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다 자산이고 그 얘기를 토대로 우리가 또 지금 모여서 맞아요. 같이 우리 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참 저한테도 재밌고 우리 모두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잠깐 뭐 살짝 다른 얘기 하자면 오늘 제가 그 어떤 언론사에 계신 분한테 뭐 제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더니 자기네 플랫폼에 이거 하나 걸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플랫폼을 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또 영업하고 왔네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산발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산발이도 옛날 말이죠. 그 모든 어떤 관계나 구조에서 가장 안정된 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트라이앵글을 딱 만들면서 이제 환상의 그 고급스럽게는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쓰는 거 굳이 산발이로 낮은 뭐, 데로 임해서 산발이로 우리 그 삼각편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진짜 언니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언니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롤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두 분이 또 박이네요. 박언니네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큐사감. 그냥 큐사감 언니로. 네. 그리고 저는 박언니. 큐사감 언니 하고 우리 박언니가 그럼 박언니 하세요. 그냥. 저 맨날 박형님이라는 소리 아니면 박군이라는 얘기. 제가 박군이라고 부르죠. 네. 박언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큐사감이 쭉 해오신 일도 그렇고 뭐 경험치도 그렇고 좀 세상에 정말 좋다라는 데 다가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한테는 롤모델로 그럼요. 굉장히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왜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예요? 네, 아니면 진심이에요. 겸손? 진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메모도 좀 해왔어요. 역시 준비성. 역시 준비성. 맨날 뭔가 쓰던 일이 몸에 배서 메모를 음.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성공하라. 사실 굉장히 오래전 책이에요. 그래, 저도 기억나네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남자처럼 일하고의 그 원제가 일하라가 워크가 아니라 플레이예요. 그래,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일이라는 건 어떤 플레이의 규칙이 있는 건데 그 규칙을 여자들이 잘 모른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게 남자들은 5%만 알아도 나 일을
알아요. 어디 가서 질문도 하고 잘난 척을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95%를 알면 나는 5%를 모르는데 그렇지. 내가 이걸 나설 수 있을까라는 나 어떤 바꾼 맞네. 손을 잘 안 들어. 아, 여자들은 그렇구나. 충분히 손을 바꾸냐. 들어야 남자다. 되는데. 저는 어쩌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롤모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요즘 들어 좀 바뀐 생각이 자신감을 갖고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아유 큐사감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 그냥 까면요. 큐사감은 잡지사에 오래 계셨고 그러면서 전 너무 기억나는 게 남부 프랑스에 있는 남부 프랑스 단어만 들어도 뭔가 벌써 떠올라. 그런 데에서 무슨 하는 파티 이런 거 있죠. 우와. 막 그런 데 다니고 뭐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네. 말해서 저도 그때 엄청 부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뭐 외적인 화려함도 부럽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업이야. 업이어서 지금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뭘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이게 자체가 이미 충분해요. 아우, 그러니까 우리 좀 너무 겸손하지 마. 그래.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 제가 그런 여행 뭐 업무를 관련한 출장이든 뭐 했던 얘기들이 어떤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한번 풀겠습니다. 그때 그렇죠. 마음껏 자랑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뭐 규사감도 그러시고 우리 박군 우리 박군해요. 그래 박군 합시다. 네, 언니보다 한음절이라도 그래. 줄입시다. 네, 박군. 경제적으로. 우리 또 박군도 사실은 또 이 롤모델로 여기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니야. 저 언니 참 멋지다 하는 분들 많은 거고 뭐 저도 또 뭐 있을 거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고 본인도 그럼요. 우리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럽시다. 스스로를 부추기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큐사감님이나 또 우리 박군이나 우리 두 분한테도 롤모델이 있으세요? 이게 참 사실은 맨날 그 질문 받으면 다 못하시잖아요. 우리 셋 다 말잖아요. 지금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해요. 하세요? 네. 있으십니까? 뭐 가끔은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밟아온 첫 번째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배님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나 이런 분들만 사실은 끝까지 커리어를 갖고 가신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집중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 세대가 그 첫 세대이기 때문에 뭐 물론 롤 모델이 꼭 이제 여성일 필요 없고 남성일 그렇죠.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여성과 남성에게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잖아요.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여성 선배들 중에 롤모델을 찾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세대는 아직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없는 드문 세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벌써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세대에서 롤모델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여자이면 더 좋겠지만 뭔가 비슷한 그룹에서 찾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뭐 책에 있을 수도 있고 영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이미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또는 뭐 이렇게 뭐 가수나 연예인들이 누구 같은 뭐가 되고 싶어요 할 때 딱 이제 그게 롤 모델의 굉장히 심플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우리 큐사감은 어떠세요? 아까 이제 우리 박군이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잖아요라고 했을 때 저도 롤 모델을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왜 딱 떠오른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난 그 조직의 리더, 보스에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 업무적인 태도, 실망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아닌데 하는 X표를 이제 많이 치게 되죠. 그런 과정을 사실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배우고 싶다.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거보다는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어떤 직원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스카우트 당에 온 직원이 자기가 전 회사에서 하던 일을 다 빼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같이 일하던 대표가 되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윤 언니면 윤 언니가 일을 많이 갖고 와서 일을 한다고. 제가 그러면 저분은 이 회사를 나갈 땐 똑같이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정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칭찬 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보스를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고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의 보스는 함부로 PT나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우리한테 새로운 일이 와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는 거는 본인이 하겠다. 그런데 애매하게 남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막 뺏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는 시장 질서를 어기면서는 이제 물론 너무 절박하고 일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그걸 욕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또 그런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는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그런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뭐 한 명의 롤모델을 정하기보다는 일을 맞아요. 통해서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다면 그거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롤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펑션별로 요 부분은 저 사람이 좋네 뭐 이런 것들을 조각해갖고 우리 또 가상의 어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아바타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하면 첫 번째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내가 꼭 나는 나로 돼야지 왜 내가 누굴 꼭 닮아야 돼? 하는 약간의 그런 자존심?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롤모델이 저도 사실은 딱 떠오르진 않는데 대신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 어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로 어떤 책이나 어떤 뭐 영화가 됐든 이런 그 등장인물 거기서 저는 보통 나는 저쪽에 좀 좋아하는 과구나라고 느꼈던 게 누구였냐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토지의 서희. 스케일이 이런 쪽 아니면 뭐 최근에 영화 개봉했죠. 이게 작은 아씨들의 둘째 딸, 둘째죠. 네. 뭐 요런 과들 있죠. 이게 보면은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다 좀 요런 과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조금 고집이 좀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소 외롭더라도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과들. 그러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뚫고 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런 사람, 저런 캐릭터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갖고 갔던 것 같고. 어릴 때 생각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런 쪽이 좀 좋더라고요.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나는 저쪽 캐릭터에 좀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많이 듣는 소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다이안 레인 닮았다고.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이고요. 근데 저는 약간 유관순 피가 흐른다고. 저도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같은 목소리가 그런 걸 듣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피가 불뚝 뚜껑 확 열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럴 때 뭐 왜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었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디 가서 뛰어내려야 돼.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써 잊어버리고 뭐 이래서 지금 살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큐사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을 보면서 그분들한테서 이제 좋은 거를 이렇게 배우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어떤
불이 앞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네네네. 삭발하고 이런 건 싫고요. 나를 따르라. 저도요 네, 그쪽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좀 점잖게 흥분하지 네. 않고 잘 타이른다든지. 근데 지금 얘기를 음. 하면 그런 캐릭터가 좋다. 근데 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 사람 쿨하다. 뭐 음.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 대목에서 저는 음. 알고 보면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음. 다 그렇죠. 찌질을 네.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정정당당하길 원하는 것뿐이고 그 대목에서 내가 어느 기준에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너무 많이 하시죠. 너무 제가 많이- 봐온 바로는 너무 많이 하시죠. 좋아하는 선배가 어느 날 너무 막 그 제가 알아왔던 그런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이러는 걸 볼 때 그냥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말을 섣불리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태도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 오랫동안 친해왔던 그 언론사 기자로 최초로 정년 퇴직한 그 유인경 기자라고 네네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정말 아줌마 같기도 하고 편안한.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만화책도 많이 봐, 드라마도 많이 봐, 원고도 빨리 써, 아는 것도 많아. 뭐 치매에 뭐야. 걸렸던 친정 어머니 뒷바라지도 했어. 뭐 과연 어떻게 저렇게 슈퍼우먼이네? 저렇게 살지 그리고 밥 사달라고 그러면 만나서 밥 사주고 얘기하고 저분의 시간은 한 3배쯤 되는 예. 거 같죠. 보통 정말 사람의. 그렇게 남의 시간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살아요. 타고난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인경 선배 제가 속속 드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본 와중에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분이 쓴 책에 이제 저는 아까 그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성공하라라는 책도 어렸을 때 보고 되게 좋았고 인경 선배가 쓴 책 중에 태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은 네. 모든 것은 다 태도다.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네. 사과하는 것도 태도, 칭찬하는 것도 태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쿨하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 태도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글쎄 저를 보고 뭐 제 어떤 하는 일이 부러워서 저를 롤모델로 삼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박군이 굉장히 멋있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하는 걸 보면 또 되게 불도저 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윤 언니 같은 경우는 뭐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일도 잘해, 뭐 능력 있는 직함도 있어.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롤모델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가면서 그런 아까 말한 쿨한 태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뭐 롤모델로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합니다. 롤모델. 이게 근데 어떠세요? 저는 롤모델을 갖게 되면 뭐 어떤 일부분에 대한 롤모델이라도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좀 살아보니 사람이 다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중간에 뭐 실망도 하고 그러면 이제 롤모델을 갖고 있다가 저 사람 나 괜찮아, 저 사람 저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렇지 않은 면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게 함부로 막 저 사람 저게 좋아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데 조금 어릴 때는 저는 그런 거를 갖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을 뭐 갖는 게 좋으냐 뭐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는 게 좋으냐 하면 저는 좀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이제 뭐 기사를 쓰거나 어떤 뭐 우리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첫 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뭔가 전체 내 생각에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뭔가 압축된 뭐가 있으면 그 뒤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모델이 저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롤모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롤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저 사람이 멋있다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좀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롤모델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롤모델이 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또 롤모델도 생기는. 뭐 예를 들면 거겠네요. 제가 박 사장님을 이제 저는 잘 알지만 우리끼리는 다 이제 아는 사이니까 뭐 서로 말을 안 해도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롤모델이 누구세요? 그럼 저는 누굽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롤모델이 그렇죠. 저러니까 저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런 게 생각하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그렇죠.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뭐 페르소나 비슷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어떤 살면서 혼돈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뭐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그게 되게 애매할 때는 차라리 어떤 사람, 구체적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요. 그럼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하면 최소한 아닌 것들에 대한 기준은 조금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후배들이 롤모델을 찾고 가져보려고 하는 쪽을 좀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거저거 다 거치고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롤모델이 일정 부분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일할 때는 뭐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부분이 좋았고 뭐 정말 뭐 옷을 상황에 맞게 잘 입고 세련되게 매너가 있는 선배는 그래서 좋았고 정말 주어진 일을 기똥차게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또 그래서 부러웠고 근데 그거를 다 합쳤을 때 누군가가 그걸 바라는 건 좀 무리이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 그리고 딱히 이 사람이 나의 롤모델 하고 아직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좀 약간 속상한 것 같긴 해요. 네. 저 롤모델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종합돼서 모든 게 다 집약된 어떤 훌륭한 어떤 모습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참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심플하게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박군이 진짜 옷을 잘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한번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들을 하시게. 그러면 뭐 나는 옷 입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할 때 뭐 누구처럼 뭐 입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말하는 투 이런 거를 나는 뭐 어떤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든지 지금 그런 거는 일하면서 아주 중요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어린 후배랑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회사에 들어오고 이러면 어떤 일을 잘하라 뭐 너의 일은 이거다 뭐 OJT 할 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태도와 관련된 거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나오는 걸 들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고 사진 찍힌 얼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일하면서 뭐 1대1로 상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자리에서 PT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요즘에 다 뭐 녹화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매너를 갖고 하는 것도 좋고 옷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꼭 그 책만 읽은 건 아닌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챕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책이 쓰여질 때만 해도 미국에서조차도 일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옷 입는 게 이랬다면 여자들은 이렇게 입어라. 남자들은 질문을 하고 똑똑하게 얘기할 때 여자들도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호프라는 단어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I hope. 그건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다.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하고 노력해서 희망하고 가져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말에 대한 어투거든요. 저는 가끔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도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당신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물론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라는 말도 저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정확하게 하고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도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옷을 잘 입으려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롤모델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쉬우니까 일단 딱 이미지상 떠오르니까. 뭐 연예인 누구, 모델 누구, 어떤 스타일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서 기본적인 걸 갖춰나가면 아주 규칙적으로 잘 입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롤모델을 생각하는 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뭐
본인이 말하는 것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정말 3분 내에 PT를 한다.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사실 3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각자 연습을 해 나가면 굉장히 괜찮은 본인도 이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큐사감님 얘기를 들으면서 큐사감 스쿨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기 보니까 여기 성공하려면 자몽스쿨의 메이킹 유튜브 메이킹 스쿨이 있는데 어떻게 아니 진짜 우리 저 큐사감 스쿨을 해서 정말 우리 훌륭한 친구들 양성하는 그 아까 그 왜 그 책 뭐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성공하라. 그 책이 사실은 꽤 오래된 책이에요. 20년도 넘었죠. 예.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어떤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해지는 책도 사실은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옷 입기도 마찬가지고 클래식이에요.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뒤지면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직장 생활과 관련된 거, 뭐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건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정말 기본에 대한 아주 클래식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저는 클래식이라는 우리 박사장님 클래식계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큐사감님도 클래식에 또 살짝 이상이죠. 책까지 내셨는데 좋아하죠. 그 술술 클래식 큐레이터이십니다. 네. 책 많이 사주세요. 예.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가 있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거고 그렇죠. 기본 원칙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질서를 주잖아요. 제가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클래식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년이 넘게 검증이 돼서 우리가 듣는 음악이 클래식이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명품 중에서도 클래식 라인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명품을 산다면 우리 다음에 이런 것도 다룰 거예요. 클래식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뭐 롤모델도 사실은 직장 생활의 클래식이에요. 그렇죠. 클래식을 찾자는 거지. 그러니까 클래식의 기본을 일단 갖춘 다음에 어떤 걸 하자. 뭐 이런 얘기니까 뭐 롤모델은 당연히 있어야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만약에 후배들 뭐 친구들에게 롤모델이라면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서 뭐 그걸 좀 더 잘 발전시켜 보면 뭐 지금처럼 잘 지내겠구나 뭐 이런 생각 살짝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롤모델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겸손해서 그렇지 두 분을 롤모델로 뭐 어느 뭐 오랫동안이 될지 아니면 그 잠시 동안일지 모르겠으나 두 분을 롤모델로 삼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말을 굳이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두 분이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준 거죠. 영향을 줘서 또 그분들이 또 굉장히 그 덕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하고 일하시거나 일해온 분들은 굉장히 럭키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뭐 우리 또 뭐 피곤했을 수도 있겠네요. 살짝 뭐 듣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희 회사를 거쳐간 수많은 얼굴들이 얘기를 스치며 다 잘 되셨잖아요. 다 제일 잘하고. 내가 어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큐사감님 말씀에 정말로 100% 동의를 하는 게 우선은 뭐 그 말투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많은 여자 후배들이 그 뭔가 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명확하게 말을 하면 나댄다거나 잘난 척한다거나 뭐 튄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스스로 막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본인 담당이야. 본인 담당이면 저보다 훨씬 더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거나 물어봤을 때 다 얘기해요. 앞에 다 좋았어. 근데 뒤에 꼭 이런 말을 붙여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붙여요. 그게 이제 어떤 피해가는 구멍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가 너무 잘난 척 너무 단호하게 말한 거를 이렇게 어른들이 칸프라치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붙이는 것이 조직 안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말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뭐 나대는 모습 싫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
이게 그냥 습관이 되면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할 때조차도 그런 말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늘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 정말 괜찮은 후배님들 손해보지 말자. 이렇게 내가 잘났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 이 부분이 포인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나요. 이거는 확실하게 나는 네. 거라서 자기 말하는 이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저희 이제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많이 먹는데 저는 그럴 때 꼭 메뉴 결정을 하게 해요. 오늘은 누구 대리님, 과장님 결정하세요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메뉴가 사람들이 싫을까봐 맛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려고 글쎄요 뭐 이러면서 빼요. 근데 저는 반드시 시켜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또 갑질인가?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그런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신감, 컨피던트한 거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다 끝나요, 그냥. 근데 어차피 그냥 그 점심에 오늘 맛없는 거 먹으면 내일 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메뉴를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얘기하면 돼요. 얘기 안 했으면 동의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물론 그럴 때 짜장면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보통 여자분들 그러면 그럼 짜장면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보기에 뭘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이게 작은 훈련인데 저도 이거 어디서 책에서 봤나 뭐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나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회사를 20몇 년 하면서 특히 막내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시켜요. 계속 오늘 뭐 누구 씨가 결정하는 거 우리 먹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결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한 사람의 몫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확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기술인데 특히 시간 약속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여성 저희 후배들이 아니면 이건 남녀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거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계속 옷 얘기했는데 옷이 진짜 저는 이거는 전쟁터의 갑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회생활에서 손해 안 보고 능력만큼 인정받고 행복이라기보다 뭐 행복하기까지는 좀 뭐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정말 보람차게 자기 커리어를 갖고 가려면 일단 겉모습이 정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눈, 코, 제발 그 수술은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연 신이 주신 이걸 잘 가꾸는 게 멋진 거지. 남들과 똑같은 얼굴을 했을 때 이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결여됐구나라는 느낌을 확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 코, 입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이미 다 거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뭐 분들은 또 이렇게 일부 또 이렇게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그렇죠, 괜찮긴 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남을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는 마라. 네, 뭐 그렇죠. 그러겠죠. 더 이상은 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피부에는 공을 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또 피부.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형외과 말고 피부과 자주 가기. 피부과를 자주 가기. 정원순 원장님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피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깨끗하구나. 그리고 왜 비즈니스는 stay young forever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끔 뭐 옷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피부가 되게 중요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전 정말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 옆에서 저 지금 큐사감인데요. 좀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고요. 지금 우리 박군이 하는 얘기 관련해서 저랑 아마 밤을 새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저 지금 메모해온 거 빨리 끝내서 우리 이 편 끝내야 돼요. 알았어요. 그 피부 얘기 그럼 하나. 뭐 한 편 더 늘리면 피부 늘려서 하나, 하면 괜찮아요. 피부에 돈 써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옷은 진짜 롤 모델을 하나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칼라 브룬이라고 옛날 프랑스의 이미지도 비슷해요. 아니 네.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샹송 한번 때리시겠습니까? 이미지도 비슷해요. 네. 그 사람의 옷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히피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이제 분야에 따라 내가 대중문화 쪽에 있다든지 아트 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무늬가 많이 든 옷 입으셔도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그냥 사무직이나 이런 거라면 무늬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멋쟁이가 아니면 멋있기가 어려워요. 제가 패션 교육 관련된 PPT 자료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네, 뭐 언제 기회 되면 네. 같이. 요 부분은 두 분이 또 한 분은 패션계 계셨죠. 한 분은 아까 들으셨죠. 무르니를 모델로 제가 해서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비슷한 분이세요. 아니, 청바지가 50개 있으니까 예. 저도 할 말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아주 한 네, 주제로 알겠습니다. 그냥 알차게 다룰 여기서 거거든요.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면 이만. 이게 제일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몇 편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탁월하신 두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롤모델 그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옷 입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되게 심플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에 이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막 다 외우고 익히는 거 어렵잖아요. 아까 박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그걸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 기준으로는 뭐냐면 좋은 어떤 사람 또는 좋은 어떤 게 있을 때 그거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해서 그거를 자기화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 저 자리에서 우리 큐사감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네. 아, 우리 오늘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입고 오니까 우리 상대방들이 굉장히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대하네. 네. 이거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이게 보고 듣잖아요. 저 사람 좋은데 저거 좋은데 하는 거 그냥 카피하면 돼요. 저는 카피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카피가 진짜 내 정체성을 막 카피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어떤 요소들은 처음엔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거야. 저게 좋네. 그냥 해봐. 그러다 보면 자기 스타일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따라하자. 좋은 건 따라하자. 롤모델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치. 좋은 건 따라하자는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듣다 보니까 롤모델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뭐 아주 총체적인 어떤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게선 요 사람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친다면 아까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거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 대한 특히나 능력 있는데 좀 억울할 것 같고 아직은 당당하지 못한 우리 여자 후배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주 기본적인 아까도 뭐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사무실에 아마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출근하는 게 당신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 네네네. 저는 맞는 진짜 말입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왜 월요일날 아픈지 사실 잘 모르겠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꼰대 언니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직장의 기본이에요. 클래식입니다. 어느 회사 어느 나라를 다시 가나 한번 불러봐요. 뭐? 건강하게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게 당신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늦으면 안 되고요. 휴가 갔다 와서 아프면 안 돼요. 휴가는 쉬기 위해 갔다 왔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저한테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단 한 번도 월요일날 제 의지로 지각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약속이거든요. 네. 지금 큐사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파도 사실 억울하게 주말에 좀 아파요. 그리고 맞아. 일요일 저녁부터 좀 나아요. 사실은 저도 좀 너무 이렇게 얽매이게 살다 보니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월요일마다 아파서 병원 갔다 오겠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사실 아픈 거 앞에서 선배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씩씩하게 이것만 해도 이거 회사 생활의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사실은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읽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예요. 이 플레이라는 게 전쟁터의 플레이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테드 강연을 모았던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Why we work. Why we work. work. 예. 경영자와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책이라는 그 카피 때문에 제가 책을 사서 읽었는데 얇고 읽기도 좋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긴 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 우리 언니들 얘기하면서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이라는 코너를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오아큐예요. 오아큐. 네네네. 근데 이 아무는 정말 아무는 아니에요. 나름 저도 고심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 오아큐는 아까 말한 남자처럼 일하고 아주 클래식한 책이었고 최근의 책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예요. 자, 그 책을 보면 두 권 다 굉장히 일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얘기해줘요. 잘게 생각해서 일을 해라. 근본을 파악해라.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자, 총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를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중에 나는 정말 이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게 나의 단기 목표야. 이걸 세워서 그 다음 목표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일어나서 그냥 뭐 일하고 그냥 퇴근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직장을 가기로 했으면 이왕이면 재밌고 이왕이면 잘해서 승진하고 뭐 보람을 좀 느끼면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주 단순하고 클래식적인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너무 한번 좋아요. 이 책을 살짝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드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어떤 잘난 인간들이 나왔는지도 보시고 사실 지식을 넓혀가는 건 이런 것들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오지랖이 인생의 8%였는데 저는 이런 걸 찾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면 직장 생활이 풍요로워질 거고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또 나만의 재미를 찾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괜찮은 직장 여성 뭐 사실 요즘에는 뭐 여성이라는 말을 뭐 여기자 뭐 여배우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소수긴 하니까 이왕이면 뭐 괜찮은 잘 지내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오아큐로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를 추천을 오늘 드리면서 오아큐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 오아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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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 예, 오늘의 오아큐는 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늘의 아무 큐레이션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네, 이 단행본 책이고요. 비교적 얇고 작정하고 읽으면 뭐 하룻밤 사이에도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큐사감 말씀하시는 뭐 책도 나오고 중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적고 있어요. 이 아무큐라고 그러셨지만 오늘의 아무큐라고 그랬지만 제가 이분을 꽤 오래 알았는데요. 이분의 그 셀렉션은 돈 내고 사실은 들어야 될 정도로 정말 그 본인이 여러 가지 다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출연료를 내고 이걸 모셔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죠. 친분이라는 게 뭔지. 예.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뭔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보석 같은 것들을 찝어주시니까 염두에 두세요.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이제 들으시면서 오아큐 나올 때마다 그거 몇 개씩 이렇게 쭉 적어만 놓으셔도 그거 자체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제목만 해도 뭔가 거드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식품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실 우리 겁니다. 윤 언니가 말씀을 할수록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뭐 저는 팩트를 위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별로 뭐 어려움이 없어요.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롤모델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렇게 길어지고는 있지만 이걸 뭐 안 되면 뭐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서 가면 되니까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왜 멘토 있잖아요. 멘토, 멘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어릴 때는
너 멘토는 누구니? 너 멘토를 누구로 잡고 싶니?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좀 이제 직장생활 경험이 쌓이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네가 멘토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뭐 그리고 뭐 한 번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표 발령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 아시는 분들이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여자 후배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그래서 뭐 그래라라고 했어요. 참고로 그분은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죠. 우리 여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주십사 해서 저 얘네들을 보고 배우라고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첫 번째 부담스러웠고요. 두 번째 싫었어요. 그 방식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멘토, 멘티, 멘토링 이런 게 원래는 좋은 의미잖아요. 이렇게 선배, 후배 뭔가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사람,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됐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멘토나 멘티, 뭐 멘토라는 단어가 뭐 저것만 따라하면 만사 형통이야. 그래서 이 멘토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멘토를 찾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 그 자기계발서 그 옆에들 보면 뭐 이렇게 꿈을 가져라 류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차피 다 각자가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 인색하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누군가가 뭔가 내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운동 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뭐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 백날 짠다고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보면 아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그 왜 있잖아요. 학생이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돼야지. 오늘 명언 하나 쏟고. 아우 저 이 언니들께 강호동이 되기 위해서 명언 제조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집한다는. 네. 그런 것 같아서 우선은 자기가 우선 이렇게 뭔가 하려는 태도 그 하에서 뭐 멘토를 도움을 받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멘토가 뭔가 다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또 잔소리 하나 얹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뭐 롤모델 부분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역시나 우리 또 셋이 모이니까 둘이 있을 때와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또 깊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좀 얼버무림으로 주로 갔는데 이 깊이가 달라. 약간 스쿨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노예 계약을 한 명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계약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대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참 괜찮은 우리 후배들이 잘 되는 그날까지 다 같이 외쳐볼까요? 진짜 언니들!